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좀 크게 하시는 분. 가두리잖아요. 가두리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두리. 자, 가두리는 뭐가 나오냐? 이 시간 맥점이 있잖아요. 이 시간 맥점일 때만 매매를 한다는 거죠. 자,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다가 국내 선물 11시 반에만 매도를 하겠다. 매일 11시 반에만 매일 매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11시 반에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11시부터 11시 반에 슈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슈팅이 나올 때만 매도 한번 해보십시오. 승률이 제가 장담을 합니다. 90% 이상은 나옵니다. 엉뚱한 자리 하지 말고 요 자리만 나올 때만 계속 매도를 해보십시오. 최소 승률 90%는 나옵니다. 자, 5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11시에만 매수를 하겠다. 월요일 금요일은 좀 잘 안 나온다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이 구간 하락 나오면은 11시에만 무조건 매수해가지고 30틱 수익 보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승률 90%는 나옵니다. 이러한 가두리 크게 움직이는 시간 맥점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구간에서는 크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안 되면은 그 구간만 대응을 하고 그 구간에 대응하는 환경 조건만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승률 90%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서 엉뚱한 자리 자주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가두리라는 것은 한번 말 그대로 양식장이나 똑같습니다. 바다에 보면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은 허탕도 치고 뭐 만선도 되고 하지만 가두리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뭐 안 들어올 때도 고기가 들어 있지만요. 일단은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왜? 허탕치는 이유가 없죠. 바다에 나가는 기름이 필요 없으니까요. 작게 잡히느냐 크게 잡히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그러한 가두리를 본인이 몇 개는 만들어 놔라는 거죠. 즉 내가 절대 절호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한두 가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 기준에 그것만 매일 보면은 기준이 안정됩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기법을 사용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면은 시장에 보는 눈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한 구간의 가두리가 완성이 돼서 그 구간에서 계속 수익이 나면은 다음 가두리도 또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돈 1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벌었는 사람은 1000만원과 1억을 벌기가 쉽습니다. 1억 가지고 1000만원 손실로 1000만원 된 사람하고 1000만원에서 100만원 또 손실나서 100만원이 된 사람은 시장에 보는 각도가 틀려집니다. 시장을 보이는 촉이 없어집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는데도요. 손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촉이 없어져 버립니다. 수익을 꾸준히 나다 보면은 안 보이던 미시한 것도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원리 구조는 이제 여기에 이제 교육을 많이 몇 번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난생 처음 파생을 접하고 대부분 다 처음 듣는 이러한 게 있었나 라고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달만 이렇게 지켜보니까 내가 예전에 엉뚱하게 돈 잃었던 엉뚱하게 그래프로 잘못 봤던 그런 게 잘 나올 겁니다. 예를 들었어요. 내가 매수만 하면 나는 3틱 정도 손실 본다. 뭡니까? 1분 때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프는 중기 상승이지만은 1분 때 매수하면은 자동적으로 매수만 하면 4분 때 내려가니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부터 기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1분 때와 4분 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특히나 지표 때는 1분 때와 4분 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급등락을 할 때 1분 때가 4분 때가 30틱 이상
5분봉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제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매수 매도를 호가만 보고 할 수 있는 이유는 1분봉 1분대 4분대의 5분봉 시간차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한번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절대 뭐 되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딩 스킬과 연관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많은 또 습관이 자기 몸에 길러져야 될 듯 합니다. 자, 지상 최대의 투기 종목이 5일입니다. 우리가 매매하는 한 계약이요. 원래는 1억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를 매매하면 주식으로 치면 5억을 사고 파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하루에 매매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만은 하루에 수백억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레버리지가 큰 파생 종목입니다. 한계가 1억입니다. 그런데 돈 2, 300만 원 넣어놓고 3개, 4개를 매매한다. 말 그대로 뭐 흔들면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로스컷으로요. 방향은 맞춰도 순간적으로 휩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레버리지가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량 분할 매수 매도를 습관화시켜야 될 듯 합니다. 유로 5일 골드 매매하면서 정확한 기법이나 노하우를 정립하지 않고서 정면으로 대응해서 수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불가능하고요. 어찌 보면은 파생 자체를 무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특출난 금융기관과 개인들이 파생해서 수익을 취하고자 투쟁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수익을 취할 내공을 가지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할 듯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는 단 1%의 상상할 수도 없을 듯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우리는 정면으로 부딪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마다 개인마다 매매할 수 있는 환경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 뭔지 그것부터 내가 유리한 점을 찾아야 될 듯하고요. 모든 개인들이 메이저보다 유리한 점은 한 가지죠. 매매 안 해도 된다. 메이저들은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돈을 받으니까 시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되지만 매매하지 않으면 본전입니다. 어떠한 매매에서도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 제가 가지고 있는 5분봉 시간차와 시간 맥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잣대가 있다면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이고 나는 내 기준대로 유리한 곳에서만 매매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면 될 듯합니다. 5일은 유로보다 3배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10소에서 큰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5일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 맥점과 시소를 잘 연구하면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장세를 보고 이제 어찌 보면은 추세 추종형이나 단타, 시간 맥점 대응 이런 걸 잘 하면 될 듯하고요. 트레이딩 스킬을 빨리 많이 키워야 될 듯합니다. 저기 매매를 하면서부터요. 수익빵빵님 질문하셨는데 한번 보고요. 제가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 하는 사장님한테 들어보니까 나스닥과 항생은 5분봉 변동성이 5일보다 훨씬 큽니다. 5분봉 시간 변동성이 더 큰 만큼 5분봉 시간차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정말 잘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
파생 종목은 다 맞습니다. 5분봉 시간차가요. 자, 5분봉 시간차는 기본이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갑니다. 기본이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갑니다. 자, 1분 때의 가장 피크는 1분 30초. 4분 때의 가장 피크는 4분 30초입니다. 자,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가는 게 기본인데요. 1분 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는 것은 세력이 개입된 것입니다. 자, 1분 때가 내려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급락형, 두 번째는 매집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1분 때가 올라간다면은 가장 긴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손실 방지로 급락형, 오늘은 급락을 하겠구나. 두 번째, 1분 때 지속적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그 자리다. 즉 4분 때를 올려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 1분 때 계속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30분 뒤에도 10틱밖에 하락을 안 됐다. 그러면은 매집형입니다. 자, 매집형은 언제 가느냐? 실컷 매집했다가 띄울 때는 언제 띄우느냐? 여기서 상승 맥점에서 띄우겠죠. 지루한 공방을 시켜가 상승 시간대 맥점이 오면은 띄우겠죠, 이제. 자, 띄울 때도 보통 때 잘 안 띄웁니다. 매집형 2시간, 3시간 매집하면은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준을 보고 해야 되는데요. 세력은 어떠한 형상을 하느냐 하면은 어떨 때는 계속 이렇게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오는 기본했어요. 1분 때를 내려치는 매집형을 하다가 어느 순간 1분 때 하락이 안 일어납니다. 싹 5분봉 시간차의 신호가 바뀌어집니다. 그때 상방으로 돌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5분봉 시간차의 가장 장점은 수익이 아니고 손실 방지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내가 반대 포지션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분 때 올려치는데 매도는 하지 않는다. 1분 때 하락을 하는데 매수는 하지 않는다. 이게 터득이 자기께시 되면은 이제는 수익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5분봉 시간차가 기본이 된다면은 이제는 시간 맥점도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시켜야 되는 거죠. 자, 5분봉 시간차는 한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내가 파생을 할 수 있도록 한글을 배웠으니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5분봉 시간차가 내 것이 된다면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맥점을 연구하고 가두리를 만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 무기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시장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이 것도 없이 시장과 싸워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거 몇 시간 만에 손실 났던 분이 수익으로 돌아선다면은 파생은 벌써 파생이 아닙니다. 수십 년 연구하면서 모든 뛰어난 세력들이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파생을 매매를 하는데요. 모든 그래프, 모든 움직임을 다 연구를 했겠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연구하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려고 연구를 했겠습니까? 자기 기준을 연구하고 그래프를 해부를 하더라도 수억 번을 더 했겠죠. 엑셀 기법으로 우리나라에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해서 엑셀 기법, 뭐 트레이딩, 자동적으로 트레이딩 되는 뭐 기법 다 했지만은 그러한 모든 연구는 외국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되죠. 외국은 우리보다 수십 년 전부터 파생이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1년에 하는 행동들이 외국에는 수십 년 전에 벌써 다 해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제 오신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 맥점을 해서 외국에서 매매를 하는 것은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맥점은 여러 가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시간 맥점에서 실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5분봉 시간차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실전으로 이어지고 정확성을 높입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점 다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대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분봉 특징요. 자, 오분봉 특징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카페에도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카페에 거기 카페 뷰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이런 매매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났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인들이 요 정도까지의 매매만 딱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더 이상 더 큰 걸 바란다면은 솔직히 머리 아파지고요. 이제 저처럼 이제 뭐라나 이제 전문가나 다른 쪽으로 이걸 업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개인들은 요 정도까지만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게 가장 어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한다면 하루 한 20만 원 정도 매일 벌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하고요. 차트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생각하신 분이면 매직님 말이 왜 그런지 아마 이해됐을 겁니다. 그런 거고요. 바로 복합적으로 모든 걸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향 삼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것만으로 손실이 수익 전환되고 하는 비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아니죠. 이제 한번 결정된 5분봉 시간차는요. 보통 보면은 한 파동 한 파동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상승 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어느 순간 바꾸는 시점이 한 파동 한 파동 구간에 상승 갔다가 하락 갔다가 상승 갔다가 하락 갔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패턴이 바뀌는 순간 5분봉 시간차도 잘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1분 때 계속 누르다가 매집이 끝나면 1분 때 안 누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매매 포인트가 뭡니까? 계속 있다가 4분 때 올려치는 순간 매수를 따라가잖아요. 매매를 안 하고 미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승 출발할 때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4분 대가 안 올려치다가 어느 순간 4분 대 올려치니까 이유 불문하고 따라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나스닥과 금은 5분봉 시간차가 거의 변동이 크면 클수록 무조건적이죠. 그 반대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라나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모멘텀 삼아 이제 차트로 응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소가 어디 나오는 구간, 이런 것을 커버하는 정도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3분 때는 세력의 시간대입니다. 자, 제가 3분 때 설명을 안 드렸나요? 자,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가는 게 기본인데요. 3분 때는 세력의 시간대입니다. 3분 때가 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추세가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안 되느냐, 세력이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3분 때는 세력의 시간인데 3분 때 올려치고 4분 때 내려온다. 즉 상방 세력이 올리려고 하지만은 매도 세력에 밀리구나 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3분 때는 세력의 시간대입니다. 세력이 움직이는 시간대. 세력이 급등을 잘 시키고 급락을 잘 시키기도 합니다. 원시아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3분 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3분은 세력의 시간대입니다. 그 의미는 상당히 있습니다. 세력의 힘을 보니까요. 벌써 그걸 알아내셨으면 5분봉의 촉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저도 전번주는 매매하는 게 많이 흔들렸죠. S&P를 제가 한번 보십시오. S&P를 제가 월요일날 어떻습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자, S&P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올라가고 금요일 날 목, 금, 월이 하락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마감가 5시에 매수가 불가능하죠. 맞잖아요. 매수가 불가능하잖아요. 매수가 불가능한데 열받아서 제가 매수를 해서 오버를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오버를 해버렸잖아요. 제 기준하고 어떻습니까? 반대였죠. 그러면은 결국은 시장이 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실밖에 없죠. 제가 알고 있으면서 너무나 시장이 급락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할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세계약을 오버를 했습니다. 오버를 하는 순간 마감가에서 10포인트 손실을 봤죠. 월요일날 시작하면서 15포인트 손실을 봤죠. 자, 한 타이밍
뭐 말 그대로 한 파동이죠. 한 파동 만에 25포인트를 손실을 받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월요일까지 하락 파동이 일어나고 월요일 날은 급락이 잘 나온다. 밑꼬리 잡는 날이다. 라고 해놓고 제가 금요일 날 S&P 오버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주말에 뭐 했습니까? 모르고 당하는 것은 둘째 문제죠. 알고 당하는 놈은 미친놈밖에 안 되는 거죠. 다행히 제가 손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익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만은 정말 허황되게 져버렸잖아요. 한 번 매매해서 순간적으로 400만원 날라갔습니다. 미친놈이죠. 뻔히 알고 있는 자리.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기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기법에 대한 것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평선하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요. 5분봉 시간 차도 기본이 1분 때 올라가고 4분 때 내려가는 건데 세력이 올려치고 내려침으로써 달라지죠. 1분 때 올라가던 게 세력이 내려칠 때는 1분 때 내려갈 거고요. 자, 올라갈 때는 4분 때 내려가던 게 올려치듯이요. 바꿔버린다는 거죠. 대신에 그 신호를 원리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대응하기가 쉽고요. 그래프가 60일선에 다여지면은 보통 반등을 잘 줍니다. 60일선에 다여지면. 그런데 문제는 60일선에 다여졌다가 어떤 때는 급락을 해버립니다. 저 그래프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오후까지는 60일선에 다여지면 반등을 거의 잘 줍니다. 새벽에는 60일선 다여지면 도리어 급락을 합니다. 반드시 뚫고 내려갑니다. 그게 뭐냐? 60일선에 다여질 때가 상승 시간대 맥점이냐 하락 시간대 맥점이냐 문제인 거죠. 자, 그래프가 60일선에 다여질 때 반등을 줘서 크게 먹을 때도 있고 도리어 크게 손실 볼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다 다 수익을 준다면은 60일선 다해지기만 하면 매수를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그게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죠. 하락 시간대 맥점은 60일선 때 다해지면 도리어 급락을 줍니다. 그게 시간 맥점으로 커버를 하시면은 그래프만 매매하시는 분은 조금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그렇듯 기술적 지표는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5분봉 시간차로 커버하면서 그래프로 대응한다면은 손실 방지는 좀 탁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연구를 해서 자기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오랫동안 많은 트레이딩 스킬이 되다 보니까 뭐 그래프 없이 호가만 보고도 실컷 매매가 되죠.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골드와 유로 매매할 때는 거의 그래프를 안 봅니다. 골드 유로는 제가 지금 모니터를 4개 보는데요. 다 띄울 자리가 없어서 지금 모니터 2개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골드 유로는 보통 거의 그래프를 안 보고 S&P 5일만 집중적으로 보니까 골드 유로를 매매할 때는 거의 그래프 하루도 안 보고 그냥 매매를 한다. 호가만 보고 한다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스킬이 몸에 익었는 거고요. 내 거 완전히 제게 됐는 거고요. 저도 이걸 1년 동안 해서 연구를 해놓고 1년 동안 헤매었는 이유는 저도 안 믿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7년 전에 연구를 했지만은 저번 주 월요일 날 S&P를 또한 반대로 배팅을 했습니다. 기준을 어겨가면서요. 대신에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은
400만원 손실로 되돌아왔고요. 인정을 해야죠. 뭐 제가 기준을 어겨가지고 손실을 났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기준을 어기는 거의 어긴다는 순간 거의 벌로 돌아오더라고. 뭐 각오는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더 컸습니다. 10포인트는 내가 각오를 하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25포인트를 줄지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려가 봤자 10포인트인데 10포인트는 각오하고 월요일날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충분히 본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5포인트가 내려가니까 방법이 없죠. 시간 맥점이나 맥점은 그렇죠. 가격보다는 시간 맥점이 우선이죠. 가격은 잘 보지 마십시오. 파생해서 현재 오일이 29달러다.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다. 이거는 보는 순간 거기에 매달리는 순간 손실로 연결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S&P 지금 이제 1900 얼마에서 더 내려가 봤자 10포인트다 싶어서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5시 좀 넘어서 샀습니다. 5시 한 20분경인가 매수를 했는데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25포인트로 손실을 봤으니까 가격을 보고 제가 사다 보니까 25포인트 손실을 봤습니다. 골드는요, 해외 종목은 오전에 매도는 다 안 좋습니다. 어떠한 종목도요. 골드, 오일, S&P, 유로부터 했어요. 오전에 매도는 왜 안 보느냐? 골드나 오일이 급락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 띄워놓고 급락이 나오고요. 오전에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에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오전에 해외를 매도로 해서 수익 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즉 오전에 매도가 커질 수는 없다는 거죠. 새벽에 뭐 300티 내려가더라도 바로 안 내리죠. 오전에는 떼어놓고 올려쳐서 고점부터 매도를 하자는 세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전에 매도해서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요. 중기 매도는 오전에 절대 안 합니다. 어떠한 종목이 또 중기 오전에 해외 선물을 매도해서는 이익 보기에는 힘듭니다. 대신에 초급등을 하면 매도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자, 골드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골드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한 개만 봅니다. 딱 한 개만 봅니다. 이 요일 기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무조건 매수만 합니다. 제 금요일 날 수익 많이 났는 게 골드 매수했던 저번 주 그 골드 매수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월요일은 조마조마합니다. 자, 월요일은 언제 제가 매수를 합니까? 우리가 매수 기준 뭡니까? 14시잖아요. 14시 한번 볼게요. 14시가 여기입니다. 자, 저는 오후 1시 넘어가면 오일 잘 안 봅니다. 골드 매수가 되는지만 봅니다. 매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1시부터 보통 골드 매수만 봅니다. 자, 이때부터 골드 매수만 봐서 보통 3시 전까지로는 골드 매수를 타이밍 저울질 합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3시 전까지는. 자, 이때부터 매수만 봅니다. 그래서 매수를 진행하면 언제 익절을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시. 자, 16시 여기서 매수만 익절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하락을 하면 언제 매도를 치느냐?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한번 쳐봅니다. 제가 바로 스위칭 하는 거 자주 봤을 겁니다. 여기서 버틴다면 바로 손을 빼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잘 매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장 시작할 무렵 합니다만 이 부분은 매일 봅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24시. 자, 이 앞에 것 한번 볼게요. 오 분봉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저거 차이 납니다. 14시. 자, 1시부터 3시 사이는 몇 수만 봅니다. 자, 여기 저점은 도리어 16시경에 도리어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락이 바로 이루어지면 좀 따라갑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본전 아니면 손실을 봤을 듯 합니다. 엉뚱한 자리 쳐올렸다니까요. 자, 골드 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2시부터 3시 사이, 특히나 3시부터 4시 사이는 쭉쭉빵빵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나옵니다. 3시부터 4시 사이는 적어도 10티건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안 나오면은 보는 신호가 뭡니까? 4시부터 매도만 봅니다. 자, 월요일날 한번 볼까요? 10분봉. 월요일이 며칠인가요? 자, 일단 그런 기준입니다. 그거는 제가 또 방송 매매 하면서도 자주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러면 국내 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요. 자, 국내 선물은 제가 11시부터 11시 30분에 이유 없는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1시부터 11시 30분은 무조건 단기 고점입니다. 자, 11시부터 11시 30분은 올려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올려쳤습니다. 원웨이 하락이잖아요. 자, 올라갈 자리 못 올라가면 원웨이 하락입니다. 자, 11시부터는 무조건 매수는 가격 불문하고 안 합니다. 12시 반까지는요. 11시부터 12시 반까지는 뭐 이유 불문하고 매수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11시 반부터는 매도만 가능한 구간이요. 자, 그리고 또 앞날 한번 볼게요. 11시부터 11시 30분은 단기 고점이다. 11시부터 11시 30분은 단기 고점입니다. 여기서 슈팅 나오면 무조건 매도한다. 슈팅 안 나오면 손을 뗀다. 자, 슈팅 나오니까 또 급락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시간 맥점입니다. 즉 군더더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에 환경 조건은 잘 알아야죠. 슈팅이 나와야만 매도. 즉 뭐 11시부터 11시 반 슈팅이 안 나오면 매도 못합니다. 즉 원웨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차후의 다음 맥점의 신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의 대응은 잘 안 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허황된 손실을 방지하자는 게 목적이고, 자, 내가 손실 방지는 탁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수익을 꿈꾸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내가 손실 보지 않을 만큼의 파생 내공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을 노려야 되는데, 내공도 안 되고 무기도 없는데 수익을 노린다면은 결국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정도의 무기는 가지고 파생해서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더라도 효과가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파생해서 공부를 주말에도 이제 열심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공부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다음 주 수익은 올라오고요. 요번 주 술 마시고 공부를 안 해놓고 나면 저는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말에 공부한 걸 하면 일주일을 사용을 해 먹습니다. 대신에 공부를 안 하고 하면은 이제 대충 두드리는 경우가 많고 현재가의 위치를 모르니까 저도 손실 보는 경우가 많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
다음 장 거주는 대응하기가 손쉽게 하고요. 수익도 나고요. 투자하지 않는 만큼 헤매고 손실 난다는 거죠.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는 상당히 도움됩니다만은 단기 거래량은 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라나 기본기가 워낙 탄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디 개념, 뭐 그래프 보는 방법, 5분봉 시간차, 시간 맥점, 해외 선물을 전 종목 23시간 다 관리하는 게 이런 게 모든 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지금 세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거의 워낙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막강하게 이제 다 커버가 되고 있죠. 호가만 보더라도 호가만 볼 때도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종목을 다 봅니다. 그래서 커버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손실을 보더라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왜 내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나 뭐 때문에 하느냐 세력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빨리빨리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무기는 가지고 파생해서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우리가요. 시간차 공략이 바뀌는지를요. 예를 들어서 1분 때 계속 내려치다가 1분 때 안 내려치는 순간이 올라가는 순간이겠죠. 급등하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오일 또한 그렇고요. 골드 또한 그렇고요. 골드는 절대 올라갈 때 그냥 안 올라가죠. 반드시 휩소를 주고 가는 특징이 있고요. 골드는 올라갈 때 반드시 매직 구간을 줍니다. 절대 바로 안 올립니다. 골드는. 반드시 상승을 시킬 때도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지루하게 해놓고 올라가는 게 골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가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매집을 할 때는요. 금요일날 급등을 했잖아요. 저도 아직 뭐 공부를 안 해서 모릅니다만은 이제 급등을 하는 구간의 매집 구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오후에 한번 2시 전에도 한번 반드시 하겠죠. 11시 13시부터 한번 볼게요. 얘들이 이제 1시부터 2시 사이도 그렇고요. 계속 뭐라나 가야 될 자리도 안 가고 보내놨습니다. 매집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급등합니다. 골드는 절대 바로 여기에서 급등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과 골드를 보는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5분봉 시간차로 보면 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정말 얘들이 내리는 건지 올리는 건지 4분 때 관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오일을 막 매매하다가 어느 순간 골드 막 갑자기 바꿔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업 호가는 그래프는 못 봤지만 호가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신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서 제가 지금 골드가 어떤 위치에 현재가가 위치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대신에 5분봉 시간차가 급등의 신호구나 싶으면 바로 따라가 봅니다. 거의 한 10틱 정도는 주겠다 생각하고 가격 불문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를 자주 봤을 겁니다. 그게 5분봉 시간차로 갈 때가 됐구나. 지금 시간대에서 올려치는 것은 따라가는 시간 맥점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 시간대는 골드가 올라가는 시간대, 뭐 오일이 내려가는 시간대, 지금은 혼조 시간대, 이게 아니고 제 머릿속으로는 자동적으로 골드 S&P가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고 연동이 이렇게 되고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뭐라나 컴퓨터 돌아가듯이 쫙 나옵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됩니다. 제가 이제 정말 피곤하고 이럴 때는 막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8시 30분이니까 S&P가 어떻고 그러면 골드가 내놓고 이래 놓으면은 제가 이제 전날 잠도 안 자고 막 피곤했어 하는 날은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날은 여지없이 혼조입니다. 수익 못 냅니다. 근데 보통 때 일상적일 때는 그냥 뭐 시간 딱 보면은 쫙 그냥 뭐 S&P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매매도 그냥 뭐 매수했다 매도했다 뭐 추가적으로 더 따라왔다 많이 때렸다 마음대로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도 뭐 100번을 매매도 손실이 안 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제가 체력이 좋을 때는 뭐 막 가지고 놀 수는 있습니다. 1분이라는 것은 00시부터 00시 1분이라는 것은 현재 20시 25분인데요. 8시 25분 00부터요. 즉 2분이 되기 전까지를 1분으로 부릅니다. 일단은 5분봉 시간차부터 연동성이 되려면요. 5분봉 시간차부터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맥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분봉 시간차와 시간 맥점을 내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요. 5분봉 시간차와 시간 맥점을 내 거화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공부 방법은 자기 스스로 나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프와 좀 나는 이 보조지표는 잘 맞는 것 같다. 이 보조지표와 연관을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5분봉 시간차와 시간 맥점은 기본적으로 알고 자기 것으로 거의 한 80% 이상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만 만들면은 앞으로의 공부 방법, 내가 파생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파생해서 방법이 있겠나 없겠나, 이런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래프로만 파고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프로만 파고들어가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힙소를 구분할 줄 모르는데요. 힙소 구분 못하면은 뭐 10일 수익 내다가 하루 만에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자, 더 질문 없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까 합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요. 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